빨리 움직입시다.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시끌벅적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임금님이 이 마을을 시찰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청소부터 해야 하나? 대접할 음식부터 만들어야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네. 논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집으로 돌아와 임금님이 지나갈 길을 쓸고 깨끗이 단장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만 청소해선 안 돼. 가장 중요한 화장실 청소도 말끔히 하게나. 화장실 청소를 빼먹었구나. 얼른 가서 해야지. 마을 사람들은 뒷간으로 가서 냄새가 덜 나도록 문을 열어놓고 쓸고 닦으며 치웠습니다. 멀리서 은은히 들리던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아이고, 벌써 도착하셨네. 어서 빨리 구경을 나가봐야지. 뒷간 청소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임금님의 행차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의 마차가 보이자 마을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환호를 했어요. 임금님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님이 마차를 세우게 하더니 옆에 선 한 농부에게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가르쳐다오. 농부는 웃음이 터지려는 걸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임금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임금님은 재빨리 그 농부의 집에 있는 뒷간으로 가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는 임금님의 얼굴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임금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니다. 몹시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아니라니까. 말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임금님은 몸을 이리저리 베베 틀기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쓱쓱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이거 간지러워서 미치겠는걸. 임금님은 체면 때문에 사실대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실은 농부네 집의 뒷간에 다녀온 뒤부터 온 몸이 간지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무리의 이들이 임금님의 온 몸을 산책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의 얼굴이 평화로울 수가 없었지요. 여봐라, 오늘은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다. 참다 못한 임금님이 드디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시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돌아가자고 하자 신하들은 걱정스러워하며 궁전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네 이놈, 못된 것 같으니라고. 요 작은 게 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다지 못살게 괴롭힌단 말이냐. 임금님은 옷 속에서 깨알 만큼 작은 벌레들을 찾아낸 뒤 큰 소리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아라.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놈들이냐. 이놈들이 날 괴롭힌 것들이다. 아는 사람 있으면 썩 말해보거라. 대체 이것이 뭔고? 글쎄 옳습니다. 아무도 선뜻 임금님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나 작은지 쉽게 알아보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살펴보던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알겠습니다. 오,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이게 뭐냐? 예, 바로 이라고 하는 못된 해충입니다. 해충? 예,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아주 더러운 놈이지요. 신하의 말에 임금님은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다. 아까운 피를 이 나쁜 놈이 빨아먹었다는 말에 불같이 화가 난 것이었어요.
이놈이 내 피를 빨아먹었다고?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임금님은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이를 향해 마구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매를 때리기에도 너무나 작고 사용을 시키기에도 너무 작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임금님은 신하에게 말했어요. 일단 이놈을 가져가서 먹을 것을 주고 키우도록 해라. 댕실댕실 살이 찌게 해라. 살이 찌면 이놈의 가죽을 벗겨서 외투를 만들어 입을 테다. 알겠느냐? 예, 임금님.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를 단지에다 넣고 키웠습니다. 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자꾸자꾸 주어서 살을 찌웠어요. 그러자 이는 나날이 쑥쑥 커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임금님의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커졌어요. 이젠 됐다. 이만하면 충분할 것이다. 어서 가죽을 벗겨 내 외투를 만들도록 하라. 신하들은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이의 가죽을 벗겨서 외투를 만들게 했습니다. 드디어 임금님 앞에 기다리던 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 한 벌이 놓였습니다. 오, 생각보다도 괜찮구나. 썩 멋진걸. 임금님은 괘씸하기 짝이 없었던 이의 가죽으로 만든 겉옷을 보고야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착하고 예쁜 공주가 불쑥 짜증을 내며 임금님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젠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웃나라의 왕자님과 결혼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임금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주야, 네가 정신이 있느냐? 이웃나라는 우리의 적이 아니냐? 네가 적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거라. 언제까지 이웃나라와 원수로 살 생각이세요?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구나. 임금님은 공주가 이웃나라 왕자를 만나기라도 할까봐 공주를 아예 높은 탑 꼭대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공주를 탑 안에 가두어 버린 임금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고민을 했어요. 사랑스러운 딸에게 좋은 신랑을 찾아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신랑감을 찾아보자. 어떤 신랑을 만나야 우리 공주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갈꼬. 여러 날을 궁리한 끝에 임금님은 온 나라 안에 이런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공주님의 신랑감을 구함. 단, 신랑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님이 내는 문제를 풀어야 함. 문제. 임금님이 최근에 맞춘 가장 아끼는 외투는 무슨 가죽으로 만들었을까? 이 포고문이 붙자 나라 안의 내로라 하는 청년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야,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왔구나. 내가 문제를 맞춰서 아름다운 공주님의 신랑이 되어야지. 내가 꼭 공주님의 남편이 되어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겠어. 수많은 청년들이 임금님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궁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아끼는 외투가 어떤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말가죽입니다. 악어 가죽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뱀 가죽인 것 같습니다. 살모사 말입니다. 한눈에 코끼리 가죽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임금님 앞에서 앞다투어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엉뚱한 대답에 지쳐버린 임금님은 이제 그만 모두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공주는 궁전 안이 요란한 틈을 타서 시종을 불렀습니다. 이 편지를 아무도 모르게 왕자님께 좀 전해주세요. 예, 공주님.
시종은 이웃나라 왕자님에게 가는 편지를 들고 궁전을 빠져나갔습니다. 공주가 준 편지 속에는 임금님이 낸 문제의 정답이 적혀 있었어요. 많은 날이 지났지만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속으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끝까지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한담. 우리 딸의 신랑감을 꼭 찾아야 할 텐데. 에휴, 걱정이로구나. 드디어 마지막 날, 임금님은 단 한 사람의 지원자만 남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 청년까지 문제를 마치지 못한다면 공주의 신랑감을 찾는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미 공주의 편지를 받은 이웃나라 왕자는 변장을 하고 궁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원자가 바로 이 이웃나라의 왕자였어요. 네 소개를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어서 문제의 답부터 말해보아라. 양치기로 변장한 왕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으리만큼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바퀴벌레 가죽. 왕자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몹시 실망한 임금님이 손을 내저으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때 변장한 왕자가 더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이 가죽입니다. 실망해서 자리에 앉았던 임금님은 용수철이 튀듯 펄쩍 뛰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여봐라, 방금 무엇이라고 했느냐? 예, 분명히 이 가죽입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기뻐서 신하들의 앞이라는 것도 잊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공주의 신랑감을 찾아낸 것이 말할 수 없으리만큼 기뻤던 거예요. 맞았다, 맞았어. 임금님, 그럼 공주님과 결혼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임금님은 기분 좋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하고 말고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해주겠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공주를 불러 정답을 맞힌 청년을 신랑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아버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공주는 임금님이 듣지 못하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왕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기뻐요, 왕자님. 우리가 이 덕분에 결혼하게 되었네요. 정말 고마운 이예요. 왕자도 목소리를 죽여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한 이지요. 우리나라와 화해하게 만든 기특한 이. 며칠 뒤에 공주와 이웃나라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왕자의 정체를 임금님이 알게 되었지만 한 번 한 결혼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